자산이라는 개념을 인식한 후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는 남에게 언젠가 돌려줘야 할 빚이 있었던 것이죠. 빚을 잘 기록하지 않았더니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난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회계를 만든 사람들은 빚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빚을 부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부채를 파악하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부채가 아닌 나의 순수한 자산인 자본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것이 회계의 제5원소 중 3개의 원소입니다.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7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나요? 즉, 700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자본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부채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집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지금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나요? 돈을 꺼오죠. 빚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서 300만 원을 빌려왔다면 부채는 300만 원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여러분의 자산은 현금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10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게 됐죠. 그럼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여러분은 집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집은 자산이고 이 집이라고 하는 자산은 갚아야 될 돈 300만 원과 나의 돈 7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뇌가 지루해하기 전에 서둘러서 써먹어야죠. 자, 이거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 부채가 있네요. 쭉 내려가 보면은 부채 총계가 있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삼성전자의 부채는 87조라는 숫자가 적혀 있네요. 그리고 자본이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자본은 214조이다 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본과 부채를 합쳤더니 301조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 보면은 자산의 총계가 301조라고 적혀 있죠. 즉,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그 유명한 공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개인, 기업, 기관의 경제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정보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홍보나 마케팅, 정치의 신념, 종교의 믿음과 같은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린 이미 이런 걸 통해 세상을 바라봐 왔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 회계의 숫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갖게 된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